여기 여러분들 오신 곳은 봉황동 유적지라고 해서 사적 이유로 지정된 곳입니다. 근데 우리 그 경주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경주의 사적 1호인 포석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2호인데 본래 뭐 사적 1호, 2호, 3호로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뭐 1호, 2호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봉황동 유적지 뭐 포석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경주에서 오셔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신 거고. 여기가 지금 가야시대 때의 항구유적지면서 가야시대 때 주거지 그리고 폐총유적지까지 포함을 해서 봉황동 유적지라고 지금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처음에 여기가 제가 옛날 역사시간 배울 때는 회연리 폐총으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후로 이제 다른 그 이후로 발굴이 되면서 가야 유적지 그 주거지랑 항구 유적지랑 같이 아울러서 봉황동 유적지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실 지금 항구 유적지로 먼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앞에 여러분 계신 곳이 옛날에 그 대동여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김해 좀 고김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여기가 다 바닷가로 접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옛날 지금 오늘날 김해 평야가 다 옛날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또 그 발굴을 통해 보니까 저반 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배가 드나들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야를 갖다 힘의 금강가에 갔다가 철의 왕국 또는 해상 왕국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도 역시 그 바다를 통해서 배가 드나들면서 교류 활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 고산 가옥이 세 채가 지금 위에 있는데 여기 일대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형 그 기둥 자리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가야시대 때 건물은 당연히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기둥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집 모양 토기 같은 걸 봐서 이런 형태의 집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배가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런 교육품 같은 게 완전히 여기다 잠시 보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고산가옥은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창고 역할을 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물가니까 습기 그리고 뭐 병충해 그러니까 그죠. 뭐 곤충하고 또 동물 해충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의 어떤 그런 거로부터 뭐 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철도들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로부터 좀 피해를 막고자 해서 이렇게 집을 높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국립기념박물관 가실 거라고 하는데 집 모양 토기를 보실 거예요. 근데 집 모양 토기를 보면 이런 형태의 그런 집 모양 토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특히 세 개 중에 보면은 특히 여기 요쪽 여러분 계신 곳에 보면은 기둥에 보면 둥그런 판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걸 이제 방서판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쥐 같은 거를 쥐가 못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다 비슷했는 것 같아요. 동유럽 쪽에도 뭐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방서판도 있어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집 형태도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복원하면 저 방석판을 됐겠지. 예, 그렇죠. 복원이라보다 이제 집 모양 토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가야 시대 때 집은 남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집 모양 토기를 보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해놓은 거고 그리고 집 모양 토기 아까 나와서 얘가 드리는데 그 우리가 기록에 있는 보면은 그 삼국지 위서 도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야 시대 때 그러니까 3, 4세기 무렵에 여기 그 요쪽 남쪽 지방의 어떤 집 형태가 지붕을 그 지프로 지붕을 하고 그리고 흙방을 갖다가 있고 그리고 그 출입구가 지상을 향하고 있다 했는데 되게 모양 형태가 무덤을 닮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 그 지금 나중에 제가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에 갖다 제가 안내를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발굴된 토기 쪽에 보면은 거기랑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한 대로 똑같은 형태의 집 모양 토기가 나왔었거든요. 앞면은 이렇게 평면이지만은 지붕이 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뒤는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무덤 형태로 보이는 그런 집 모양 토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도 나왔지만은 그 당시 가야인들의 집들은 그런 집 형태에서 사람이 살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라갈 곳이 이제 여기 보고 그 옛날 가야 시대 주거지하고 회연리 폐총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봉황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봉황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건물이 하나 보이십니다. 그죠? 지붕이 우리 조개 중에 어떤 특별한 어떤 조개를 지금 형상화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조개가 연상이 됩니까? 껍데기, 주변. 가리비가 아니라 꼬막. 꼬막. 예, 꼬막의 형태를 이렇게 좀 형상화해서 지금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꼬막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 이 배총에서 가장 많은 조개 껍데기 성분이 뭐냐면은 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굴도 보면은 우리 왜 기수 지역, 그러니까 민물하고 그 우리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만나는 곳에 보면은 그 저기 하동 쪽에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벚꽃 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굴이 되게 커요. 껍데기 그 껍질을 보면은 그래서 굴 껍질이 한 7, 80%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대합, 꼬막 다양한 게 종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회니 배총이 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래는 공항 유적이 아니라 회니 배총으로 먼저 지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1907년도에 근데 제일 먼저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에 의해서 제일 처음 먼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해서 한 8차례 계속 발굴이 있었고, 그다음 이후로는 이제 우리 그 자체에 대해서 1992년도부터 해서 한 20여 차례 부산대학교의 어떤 그 하에서 한 20여 차례 발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보는데 여기에 발굴해 보니까 그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물하고 그리고 그 유구자리 그리고 이제 가야시대 때 어떤 그런 관련된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우리가 전시관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총 전시관 안에 보면은 바닥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는데 이게 옛날 청동기 시대 때 유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던 자리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밑에 바닥에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총 단면을 보실 건데 아까 다 이야기하셨듯이 배총이 옛날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쓰레기 덤이잖아요. 그죠? 쓰레기 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바닷가였고 그때 당시에 당연히 농사를 지었겠지만은 농사를 지은 곡식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바닷가에 널려 있는 조개도 먹고 껍데기 버리고 껍데기 버리면서 당연히 동물 잡아먹었던 동물뼈도 버리고 톡이 사용하다 깨지면 톡이 파편도 버리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배총의 특징이 잘 부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잘 남아 있게 되어서 우리 뭐 오늘날 뭐 타임 캡슐이라느니 뭐 보물 창고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 뒤쪽에 보면 판넬을 보면은 점치는 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복골이라고 해서 이게 사슴뼈로 점을 옛날에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근데 점을 치는 이유가 여기 아까 바닷가잖아요, 그죠? 바닷가다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없잖아요, 그죠? 날씨를 알려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적은 걸로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점을 쳐서 그 점괘가 잘 나오면은 배를 타고 나가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뼈가 나와서 이런 뼈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여기에는 그냥 가까운 근거리 배영이보다는 좀 더 장거리 배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항해 기술, 배 제작 기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지금 동경이라는 건 이제 청동거울의 어떤 파편인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화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바로 화폐,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중국의 화폐인데 이게 이제 신나라라고 해서 전한 후한 사이에 잠시 한 14년 동안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 때 만들어진 돈입니다. 뭐 화천이라고도 하지만 왕망이라는 사람이 그 신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왕망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에서 나왔어요. 몇 점 나왔고 그 나중에 우리 국립박물관 가시면은 그것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천이라는 게 평양 쪽에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일본 쪽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 기술로 있잖아요. 평양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그냥 그 당시 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왕복하는데. 근데 이 나라가 14년 정도밖에 존재를 안 했는데 이게 점점이 많이 나타나는 거 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무역 교역 활동이 되게 활발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배종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근데 왼편에 한번 보세요. 왼편에 보면은 이렇게 뭐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표시되어 있죠. 이게 1907년도 이후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이게 바로 옛날 그 일본 사람들이 발굴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는데 이 땅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땅도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일본 사람들의 기술로는 뭐 발굴 기술도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면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발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청동기 시대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걸 자기들이 뭐 발굴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쪽에서 청동기 시대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좀 더 제대로 발굴해 보니까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맨날 청동기 시대 때 어떤 유구 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 의해서 발굴되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 조개 껍데기 사이사이로 뭐 토기 파편이라든지 토기 그 동물뼈 같은 것도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실 거예요. 가야 시대 때는 여기 일대가 다 이제 가야 시대 때 주거지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아까 제가 왜 그 가야 시대 때 우리 그 왕궁 궁어지에서 발굴된 집 모양 토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상가옥 형태의 집 모양 토기도 나왔지만은 그 형태가 지금 바로 저거라 보시면 돼요. 앞에 보면 움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저희랑 아주 유사하게 생긴 게 그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형태라든지 근데 냉장고에 어디 가요? 저거요. 아니요. 움집 형태인데 저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야가 좀 번성기였을 때 가장 조금 더 이렇게 진화된 형태의 집 형태는 저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고상가옥도 주거지에 있는데 이 고상가옥이 아까 제가 저 밑에서는 창고의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살기에는 이게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창고나 아니면 제사의 어떤 기능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도 이용됐을 거라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그 가야 시대 때 주거지를 우리가 궁어지 그 건물지를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온돌이 있었다라고 해요. 온돌 그리고 안에서 이제 취사를 하니까 부뚜막도 있고 온돌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가야 시대 때부터 벌써 온돌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발굴 현장입니다. 여기가 궁어지로 지금 추정되는 곳이거든요. 궁어지. 가야 시대 때 금강 가야 시대 때 궁어지로 이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 지금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왜 집 모양 토기 아까 무덤처럼 생겼다는 그 토기도 집 모양 토기도 지금 여기서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옛날 때부터 궁어지라고 말은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발굴 시작된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장님이 여기를 본격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가야 왕궁도 뭐 복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실현이 좀 되기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궁어지라고 하지만은 사람들한테 자꾸 잊혀지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은행나무 하나 보이시나요? 저게 1680년도에 허재란 분이 여기가 사람들한테 자꾸 잊혀지다 보니까 여기가 궁어지라는 걸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하나를 심고 그리고 궁어지라는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저기 보면 비석도 있습니다. 예. 궁어지라고? 네, 궁어지. 글씨가 있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이라 그러면 좀 솔직히 조금 더 번듯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기와 파편 하나씩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기와 같은 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왕궁인데 조금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